새남자의 실전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박승희 전문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부진과 유럽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닷새 연속의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자, 우리 증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미리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남자의 오늘장 체크 포인트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우 전문가 외국인 매도 여부 체크. 박승윤 전문가 코스피 1982포인트, 코스닥 532포인트 지지 확인. 최수창 전문가 상승수의 기형의 중기적 주가 흐름. 이렇게 세 가지 체크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자, 박승윤 전문가님. 네. 예. 모두 다 시장을 보고 있는데요. 특히 지수에 대한 그 포인트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어요. 예, 1982포인트, 코스닥 532포인트.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두 개 다 보면 양시장 보면은 전일의 저점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전일의 코스피 지수가 장중한 때 1982포인트까지 좀 내려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가 좀 커지다 보니까 코스닥 역시 장중한 때 1.7%까지 좀 내려가는 1.94%까지 내려갔죠. 532포인트까지 내려갔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추세였던 건 절정 부분이 전일의 저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코스닥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기술적인 흐름상 보게 되면 코스닥은 21선 대략 좀 열심히 쫓아오고 있는데 한 530포인트 정도까지는 여유는 있으나, 코스피의 경우에는 전일의 저점, 즉 1982포인트라는 이 구간이 어제의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동안에 1930포인트대에서 2030포인트까지 약 한 100포인트가 올라왔는데, 이 기존 추세가 좀 무너질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추세가 무너질 수 있고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좀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일의 저점이었던 1982포인트는 일단 오늘 내일상, 내일 또 이제 옵션 쿼드러블 위칭 데이에서 좀 지켜내야 될 그런 자리가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림에서도 보듯이 이제 그 라인은 60 그 분봉상에 지나가는 240선입니다. 만약에 240선이 깨져버리게 되면 지수는 다시금 1960포인트, 추세로 봐서는 작년 7월달 저점하고 올해 11월달 저점, 2월달 저점을 잇는 추세대 하단이 대략 1960포인트대인데, 일단 1960포인트대까지 하방을 열어놔야 되겠고요. 만약에 전일의 저점이 1982포인트가 지켜낸다면, 오늘 내일 사이 지켜낸다면, 목요일까지 지켜낸다면, 그동안에 상승했던, 즉 2월 초서부터 시작해서 3월 초까지 약 한 100포인트 상승했는데, 이 상승 추세가 연장된다. 즉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기존 추세가 유지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전일의 저점이었던 1982포인트 그 분봉상에 60분봉에서 나타나고 있는 240선입니다. 거기가 이탈되면 안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로 이제 일봉상의 어떤 흐름을 좀 보더라도 20일 이동 평균선이 아직까지 쫓아오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략 528포인트가 20일 이동 평균선이고, 전일이 526포인트, 그러니까 하루에 2포인트씩 올라오죠. 즉 목요일까지 532포인트, 전일의 저점만 지켜낸다면 당분간은 코스피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겠으나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즉 기존 추세가 고점에서 어떤 박스권으로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코스피 지수의 어떤 약세는 전형적인 엔화 약세를 근거로 한 기업들의 그 경쟁 기업들의 수익 모멘텀의 좀 부진,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양시장에서 역시 바라보고 매매를 해야 될 곳은 코스피보단 역시 코스닥 시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분간 코스닥 시장의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관점이시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지금 엔화 말씀해 주셨는데, 엔화가 또 간밤에 96엔선 위로 또
뛰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시장에 자동차주 중심으로 좀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82포인트, 532포인트 지지 여부 확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지수대가 지지가 그래도 될 것이라는 그런 시각이신 거죠. 일단 코스피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급 면에서 외국인이 어제 한 2천억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부담인데 오늘도 역시 뭐 2천억대 이상만 팔지 않으면 추세는 뭐 깨지지 않았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급 상황을 좀 보면서 매매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 투자자들 지금 4연속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좀 규모가 컸습니다. 오늘의 외국인의 매매 방향이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새 남자의 실전 트레이딩 전략을 보겠습니다. 이재우 전문가 코스피 다운,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내수와 중소형주의 매매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시각입니다. 박승용 전문가 코스피 다운,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은행주 단기 트레이딩, 카메라 모듈 중심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최수정 전문가 코스피 업,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우량주의 저가 매수 기회로 환율 반등에 주목을 하자라는 시각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전문가들의 이 눈이 조금은 좀 달라졌네요. 이재호 전문가와 박수영 전문가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다운을 예상을 하셨습니다. 박수영 전문가님. 코스닥은 역시 앞서서 말씀대로 업을 좀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시장 뭐 음봉을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수의 뭐 추가적인 하락을 좀 보자라는 시각이신가요? 하락보다는 이제 전일의 저점 테스트 기간이 오늘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데 일단 뭐 해외 증시는 신고가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반면에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 뚜렷한 모멘텀이 없고 소위 말하는 환율 영향하고 대북 리스크가 좀 자리 잡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쿼드럼 리칭 데이가 한 이틀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지수가 여기서 반전하면서 상승 쪽으로 좀 돌아서기는 좀 아직 이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코스피 쪽은 좀 제한된 움직임이 2,000포인트를 좀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는 그래도 강한 시장보다 좀 강한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쪽은 역시 보게 되면 IT 쪽에서는 뭐 계속 제자리 맴도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 뭐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제자리 뛰기 식으로 해가지고 뚜렷한 시세를 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은행주 같은 경우에 지금 수급이 그래도 괜찮다라는 관점이라서 종목별로 좀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은행주 중에서 뭐 그 일부 종목은 5일선이라든가 10일 이동평균선에서 단기 매수가 좀 유효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최근 이제 기술주들도 사실 지수였던 하락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중한 때 뭐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에 몇 배가 좀 적은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뭐 바이오 쪽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관련주들 뭐 이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날은 일단 카메라 모듈 쪽의 흐름들을 좀 보면서 그 종목들을 좀 저점 공략해서 트레이딩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간밤에 미국에서도 은행주들이 상승세를 탔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좀 이어질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네요. 은행주에 대한 단기 매수 전략이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될지 새 남자의 실전 트레이딩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재우 전문가 하이트 진로, SBI, 엑시즈, 한국카본을 제시를 했습니다. 박수영 전문가 기업은행, 디지털옵틱, 오스테 임플란트를 실전 매매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최수창 전문가 삼성물산, LG디스플레이, 유니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9종목이 제시가 됐는데요. 박수영 전문가님, 예, 앞서서 뭐 은행주 그리고 카메라 모듈 말씀해 주셨는데 제약주까지 포함이 됐네요. 이 네. 종목들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은행주는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실제 정배열로 들어가 있는 몇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은행주들입니다. 최근 은행주들의 수급도 나름 좀 괜찮고요. 기업 소위 말하면 이제 기관들의 어떤 매수가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어서 소위 말하면 수급적인 위치와 그다음에 뭐 기술적인 흐름
양호하다. 물론 이제 시장이 그 좀 하락 좀 하다 보니까 탄력도는 상당히 좀 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좀 있긴 한데 추세를 깨지 않고 지켜내고 있다는 모습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제 카메라 모듈 쪽 같은 경우에는 물론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이제 납품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자동차와 관련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전방 사업에서도 자동차 전방 사업에도 카메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모멘텀은 아직 좀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스테미 플란트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을 좀 계속 제시를 하는데요. 역시 뭐 정부 정책과 관련된, 그다음에 중국 모멘텀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히려 시장이 조정받을 시 좀 공략을 좀 해야 될 대상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6개의 실전 매매 종목 중에서 그러면 오늘장 그래도 공략을 할 만한 한 종목, 추천주 한 종목 골라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죠. 그 이제 파트론이라는 업체도 물론 좋습니다만 이제 그 디지털 옵틱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성장과 함께 수혜가 좀 예상되는데, 지난해 퍼 수준으로 보게 되면 PER 수준으로 보게 되면 대략 한 11배수 정도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보니까 한 122억, 당기순이익이 한 95억 정도 나왔는데요. 올해는 지난해 매출이 약 한 836억 나왔는데 올해는 이거보다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1,300만 원 화소가 좀 증설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올해 한 매출이 한 1,1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지금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마진율, 그러니까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 한 14.5% 이렇게 좀 잡고 있는데, 14% 정도 잡는다 하더라도 1,100억이면 약 영업이익 한 150억 정도, 그렇다면 당기순이익이 한 130억 정도를 예상을 좀 하고 있어서 퍼상을 좀 보게 되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디지털 옵틱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신규 상장된 종목이라 현재 뭐 주가는 지난 7월이죠. 예, 상장된 후에 계속 우상향의 어떤 흐름을 좀 나타나고 있고, 아까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스마트폰과 관련된 삼성의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은 업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뿐만이 아니라 현대모비스와도 역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부분의 카메라 모듈 부분도 역시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역시 성장성은 좀 뛰어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퍼상으로 그 약 한 13배수 정도를, 보통 파트론 같은 경우는 15배수 정도 되는데요. 13배수 정도만 하더라도 예상 올해 실적을 보더라도 한 25,000원 정도 이런 도 한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요 종목 파트론도 좋지만 디지털 옵틱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업황도 좋고 성장성도 뭐 프리미엄을 더 줄 수 있을 정도로 괜찮고, 지금 실적도 좋고 외형 성장세도 지속되고 있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그 추세지만 위쪽으로 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정 주가 25,000원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정도 보고 대응 전략이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도 역시 뭐 시장이 좀 출렁거릴 수 있는, 물론 이제 북한발 리스크 때문에 또 장중에 출렁거리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은 한 19,000원 정도 선이면 좀 가능하지 않겠나 보겠고, 목표가는 한 17,000원, 25,000원 이렇게 좀 제시를 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17,500원. 뭐 추세가 최근 저점을 강하게 좀 받고 있는 데가 18,000원 후반인데, 일단 그래도 17,500원이라는 금액은 이제 60일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이 좀 붕괴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손절가는 17,500원 이렇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영 전문가의 오늘장 추천주 디지털 옵틱입니다. 목표 주가 25,000원, 손절 가격 17,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새 남자의 실전 트레이딩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주요 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영 기자입니다.